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부 백민경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또 백민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들고 온 소식이 바로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잖아요. 엘살바도르. 요즘 유명한 국가잖아요. 그 비트코인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미에 있죠. 중미. 그 다닥다닥 온두라스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라서 사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사실 수리남보다도 높지가 않았었는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 국가를 찾아보다가 웬만한 데 다 갔잖아요. 그러다가 좀 이제 가보면 안 될 곳을 고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항상 1위가 엘살바도르예요. 왜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오. 여기 가면 사람이 맨날 죽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여기 사실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중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크기 자체는 전라도 크기 정도가 되는데 인구가 700만 명이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높은 인구 밀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범죄율이 하루에 살인 건수만 600건 정도. 최다일 때요. 그게 언제 기준인 거예요? 그게 한 2015년 기준.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2건 정도로까지 줄었다.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죠. 와, 네. 그 덕분이 바로 그 마노두라라는 그 철권 통치 작전 이후에 그 범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2015년 기준 2015년 기준 그 살인 범죄가 인구 10만 명당 106명에 달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 10만 명당 1.9건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2명인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마노두라 작전 이후에 2022년 8건, 10만 명당 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잠깐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전라도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지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가 그렇게 이제 쉬운 곳들은 아닌데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서 한 인구 2% 정도가 거의 모든 부를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식량을 심어서 이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겠죠. 이 부자들은 여기다가 커피를 심습니다. 예, 엘살바도르가 커피로 유명한데 커피를 수출해서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커피는 있어도 식량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러면 이 많은 인구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몰라 이거 먹고 살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범죄에 손을 대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가 이제 콜롬비아나 페루 쪽이랑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코카인 같은 거, 마약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만들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는 그런 상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오랜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 다 뭐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있는 갱단들은 사실 고시대에 태어났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죽는 모습, 때리는 모습, 폭력, 살해하는 모습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폭력에 굉장히 익숙하고 노출되어 있는,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저희 백민경 기자가 이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이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치안의 불안, 만성적인 치안 불안으로 시달렸던 엘살바도르가 이 마노두라라는 철권 통치 작전 이후에 치안이 좀 안정되기 시작됐습니다. 이 마노두라가 뭐냐면 일단 범죄자라고 의심이 된다? 그럼 잡고 보는 거예요. 뭐 증거가 좀 부족해? 그래도 경찰이 체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그 권한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잡아들였냐면 성인 인구의 2%인 약 7만여 명이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인구가 700만 명, 한 689만인가? 좀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성인 인구로 따지면 이제 7만 명 정도 되는 건데 인구의 1%가 감옥에 가 있는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인으로 따지면 이제 아이들 빼고 성인으로 따지면 2%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박 선배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대대적인 갱단과의 전쟁 그리고 항상 비상사태 그러면은 뭐 자유로운 통행 이런 거 다 불가능한 거죠. 무조건
저 범죄 조직을 때려잡는 거에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때려잡았더니 2022년 12월 6일에는 엘살바도르 사상 최초로 네.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는 어머. 이런 날을 이제 국가 대통령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앞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트위터에 올리면서 축하했어요. 우리 오늘 한 번도 살인 사건이 어머. 안 났어 막 신나서 자축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만성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렸는지 볼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획기적으로 나라가 바뀌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교도소에 수감을 되다 보니까 교도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세코트라는 교도소입니다. 예, 이 이 세코트 COT로 쓰는데 이 T가 끝에가 테러리즘입니다. 아예 이 갱단을 테러로 딱 정해놓고 국가가 이 테러를 이번에 없애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시설인데 영상을 봤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보고 계시는 게 이 세코트의 위치인데요. 이 세코트가 어디에 있냐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70km 떨어진 테콜루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 정도? 경기도 안성 정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죠. 예전에 가장 이제 엘살바도르의 치안 문제가 가장 컸던 게 범죄자를 잡아도 수용시설이 없어서 금방 놔줘야 되는, 그러면 사실 교정시설이 의미가 없겠죠. 그냥 나 들어갔다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수용소를 만들 때는 거의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넓고 크고 또 무지막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요, 한 평야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비닐하우스 같은 구조물이 한 8동 정도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밤에는 불이 켜져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양계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양계장 같은 느낌은 조금 있다가도 이 내부 생활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내부 생활 좀 보시자면 이 감옥 안은 24시간 동안 불이 안 꺼진대요. 인공 조명이 켜져 있어요. 낮에는 자연채광 같은 것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밤에도 똑같이 불이 켜져 있어요. 어둠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낮 기온도 뭐 한 35도 정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엄청 덥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기구도 없어서 환기도 안 되고 찜통 같은 공간인데 이제 들어가면 유명한 사진들이 이제 나옵니다. 머리 딱 들어가면 머리부터 쫙 깎고 흰 옷 입히고, 그것도 이제 대부분 아래쪽 속옷만 입고 위에는 이제 벗은 채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고 총 32개의 감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방에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33평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무려 75명의 수감자. 엄청난 인구 밀도로 지금 수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방에는 세면대 2개랑 화장실 2개가 전부밖에 없는데, 또 이 화장실 당연히 칸막이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75명이 다 보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인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엄청 더러울 것 같아요. 세면대 크기는 엄청 커다래요. 세면대가 이제 거대한 책상 정도, 사무실 책상 정도 크기의 세면대, 그러니까 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런 세면대입니다. 뭘 거기서 목욕까지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개의 세면대, 2개의 변기가 한 33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2층 침대도 아니고 4층 침대까지 있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계급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또 이 매트리스나 시트가 없으면 그냥 그 금속 위에 누워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침대면 뭐 이불이면 매트리스 당연히 뭐 상상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 금속 딱딱한 그 뭐 맨바닥에 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게 뭐 매트리스나 시트 같은 거 찢어서 막 탈출을 하고 뭐 서로 어떻게 보면 남도 이렇게 뭐 다치게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밥도 손으로 먹는데요. 포크 같은 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사용을 금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 먹는 걸 보면요. 쌀이나 콩, 삶은 달걀, 파스타 같은 거 그냥 손으로 먹습니다. 네. 그리고 감방에서 나갈 수 있는 건 하루 딱 30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나가면 그냥 몸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또다시 이제 감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 동영상을 보면 부켈레 대통령이 이 감옥을 만들고 나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교정시설, 뭐 아시잖아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재활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재봉틀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교정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정도 대규모의 또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30분밖에 못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교육과 뭘 할 수 있다? 저는 일단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와 격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감옥이다. 이런 느낌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소자들은 대부분 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군인 4명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제 한 재소자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29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 형법상으로 잘못하면 이제 합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있는 경비병들, 간수들은 모두 두건을 쓰고 있어요. 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다른 감옥을 가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흔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는 재소자와 간수 간의 뭔가의 그 교환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쪽에 몰아넣으면.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도 나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예 복면을 써버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유통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막을 수 있고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좁은 데서 몰려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를 못 알아보게 하는군요.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갔을 때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고 어떻게 보면 간수 입장에서는 그 치안을 유지하는 그 역할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머리를 잘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또 두건을 쓴 경비병들이 소총을 갖고서 감시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쏘겠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인권 문제 좀 거론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남들이 보는 데서 화장실을 써야 되고 또 그 적은 공간에 엄청난 인구 밀도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부켈레 대통령은 그런 인권 침해 지적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유엔에서 뭐라고 하고 할 텐데 인권 단체는 그 더러운 쥐 범죄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좋은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난 듣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켈레의 이 초강력 범죄 소탕 작전이 엘살바도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지지율 보면요, 80% 이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물론 약간 거의 이제 독재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 약간의 마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 지난해 살인 건수를 보면은 154건. 2022년에 한 해 동안입니다. 2022년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499건. 살인 사건이 지금 확 줄어서 하루에 아까 600건까지 올라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600건이라고 하면 정부가 다 집계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분명히 실종도 있을 거고 암수 범죄가 있을 텐데 600건을 상회했던 숫자들이 1년에 원래 2022년에 495건, 그 다음에 2023년에 154건,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한다면 저는 말 안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켈레 그 세코트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세코트는 사실 부켈레가 그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켈레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죄소자들의 이제 벌거벗은 사진을 수시로 공개를 해요. 이만큼 우리가 강도 높은 치안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시민단체들이 뭐 인권단체들이 비판을 하면 바로 이제 그 트위터에 링크를 해서 그러니까 X에 바로 리트윗을 해서 원래 엘살바도르가 강도 높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 엘살바도르가 이제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했다면서 이 자신의 치적을 이제 홍보하고 있는 정도고요. 잠깐 근데 우리 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1931년생이고 43살입니다. 이제 81년생이요? 81년생. 그래서 닭띠입니다. 다들 MZ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분의 이 패션 스타일을 보니까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이 공개 행사장에서 공개 석상에서
정장 대신 이렇게 보면 랄프 로렌 에다가 이제 랄프 로렌 모자를 즐겨 쓰더라고요. 약간의 그럼 스마트 캐주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요즘 최근 유행 중에 이 올드머니 룩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교도소를 돌아보는데도 보면 셔츠에다 그냥 바지, 청바지 딱 입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인가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까도 트위터에다가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한다고 하지만 이만한 성공적인 캠페인이 어디 있을까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부켈레는 엘살바도르 정가에서는 사실 이단아로 꼽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계 이민자 출신 조부모 아래서 컸고요. 광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 산살바도르 시장을 지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8살의 나이로 이 미니 정당 국민통합대연맹 후보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고 젊고 파격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서 거대 양당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이 만성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렸던 국민들에게는 이 부켈레 대통령이 정의의 사도로서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부켈레 스스로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국민들의 지지율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독재자요. 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확실히 이렇게 범죄율이 높다고 하면 또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바라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봤지만 2015년 정도에만 해도 누가 이제 거기도 한국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쓴 거 내용들을 봤는데 항상 이렇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항상 시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치안이 굉장히 나쁘고 아무도 대중교통 타지 않는데요. 자동차 구매율이 엄청나게 높았대요. 왜냐하면 개인차를 타면 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데 항상 10분, 20분.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고 대중교통은 이제 빨간색 버스가 있는데 타면 거의 뭐 반 정도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끔찍하긴 사실 하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하며 무슨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저녁에도 나다닐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우린 한국에 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악명이 높은 갱단이 한 여러 곳이 있는데 딱 일단 2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마라 살바트루차. 이게 몸에 아까 사진 보셨지만 대부분 머리를 밀고 하면 온몸에 있는 그 문신이 드러납니다. 문신이 어마어마 많은데요. 이쪽 갱단들은 어떤 거냐면 민간인들을 겁박하고 공포감을 줘야 되니까 온몸에다 문신을 한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게 뭐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뿔 모양이 있는 거. 그리고 등에 이제 13이나 18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보셨을 겁니다. 특히 13이라는 숫자는 마라 살바트루차 13이라는 악명 높은 갱단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체테라는 무기를 씁니다. 마체테가 뭐예요? 제가 그냥 뭐에다가 마테차 아닙니다. 마체테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정글에서 그 억센 풀을 자를 때 쓰는 무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면 갱단들은 그래도 좀 멋있는 갱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나 여성들은 공격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엘살바도르가 여성의 실종률과 살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안 가린다는 거죠. 안 가리고 다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 1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갱단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입단식을 하는데 사람을 둘러싸고 모여요. 13초를 딱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갱단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얘를 막 패는 거예요. 그 13초를 버텨야만 이 갱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초라는 갱단의 이름이 네, 맞습니다. 마라 살바트루차 13이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마리오 18이라는 건데 이거는 18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13초 이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긴 또 18초를 견뎌야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갱단의 룰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국민의 뭐 1%가 범죄자라고 한다면 1%를 지금 수감했다고 한다면 잠재 범죄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이 건너서 다 범죄자라고 한다면 정말 약하고 그런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력한 척결을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네요. 이 상황을 이 불안한 치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한 치안 정책을 밀어붙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켈리스모라는 부켈레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부켈리스모. 네, 네. 이웃 나라로까지 이 정책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좋은 정치 캠페인이잖아요. 그리고 범죄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엘살바도르의 살인율만 따진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대부분 범죄율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인데요. 그다음에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이제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사이에 있는 국가인데요. 파라과이도 이 갱단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이 갱단들은 문제가 그거예요. 교도소에다 데려다 놓잖아요. 거기서 또 패를 갈라서 싸워요. 교도소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네. 막 불이 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사람이 죽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하냐면 파라과이에서는 이 부켈리스모를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찢어놓기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타쿤부 교도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2,300명의 군인과 경찰관을 동원을 해서 대규모 수감자 이감 작전을 합니다. 하나를 또 세워가지고 이제 나눠 놓는데 다른 교도소로 이제 이 다른 갱들을 분산을 해야지 서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타쿤부 교도소에 거대 마약 밀매 조직 로텔라 클란의 수괴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들어왔으니까 그 네네. 아래를 쫙 줄을 서겠죠. 예. 그러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과 막 싸우겠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걸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많이 봤던 반바지만 입은 수감자들이 땅바닥에 촘촘하게 앉아서 이감 차량 기다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게 예. 그냥 뭐 일반인들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국가에서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좋다. 음. 이런 취지로 공개를 하는 거겠죠. 근데 요 이감 과정 중에서도 이 과정만에서도 경찰 1명을 포함해서 최소 15명이 사망했어요. 옮기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그쵸. 일인 거예요. 이감 자체가. 또 또 에콰도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에콰도르 잘 아실 텐데 이제 적도 위치에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있는 국가인데요. 여기는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 바닷가. 바다 위에다 아예 교도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상교도소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지. 너 나가려면 예. 수용해야 돼. 이거네요.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1, 2km 떨어진 데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는 무슨 영화처럼 이렇게 바다 위에다가 바지선 같은 거 설치를 해서 수감시설을 거기다 올리고 네. 해상에서 수감자를 관리하는 거죠. 음. 여기는 또 왜 이러냐면 콜롬비아랑 페루 사이에 있는데 여기 양쪽이 다 코카인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에콰도르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잡아놓는데 수감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 세울까? 국토도 작고 도망도 못 나오는 바다 위로 갑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그 안에서도 유혈 사태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 무려 430만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